안녕하세요. 유라도서관 동아시아 고전읽기 내 마음의 한시 8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유국장의 방매, 매화를 찾다라는 시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22면에 있습니다. 유국장은 자가 잠부고 혼후촌이라고 하는 를 쓰고 있습니다. 유후촌 혹은 이제 유국장 또 유잠부 모두 동일 인물입니다. 이분의 이번 시는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게 대꾸를 맞추고 있습니다. 1, 2구 기련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모두 사람과 관련된 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는 이 고사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시를 공부하면서 고사도 같이 배우게 돼서 함께 이 시도 배우고 또 이 시어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 이야기들, 옛 이야기죠. 고사도 함께 배우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밑에 한자 도금을 달아놨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득인도 수좌편. 수라고 돼 있는데 이 수가 자주라는 말로 쓰일 때는 사기라는 글자가 되고 의미 되고 그다음에 촘촘하다 할 때는 촉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자주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두서너 번, 두세 번 정도의 뜻을 갖고 있는 수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몽득인도 수좌천 장원 위류 오당권 됐습니다. 행연 불식 도화류 거피 매화 50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몽득 인도 수좌천 장원 위류 오당권 행연 불식 도화류 각피 매화 50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까요? 숫자 관련한 얘기를. 숫자의 의미 세 가지가 있죠. 수가 있고 촉이 있고 삭이 있습니다. 수는 숫자라는 뜻도 있고 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센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물 눈이 촘촘하다 할 때 쓰이거든요. 그물 눈이 촘촘하다 할 때, 이때 보통 많이 쓰입니다. 삭은 자주 삭자입니다. 자주. 한 번, 두 번이 되풀이 되면 자주란 뜻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주란 뜻을 갖습니다. 유몽득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이 시를 봐야 될 거겠네요. 우리 교재에 보면 22페이지, 23페이지 사이에 바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교재가 있으신 분은 교재를 같이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가 없으시면 제가 일러드리는 부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메모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로 보면은 위에서 왼쪽에서 다섯째 줄에 바로 몽득, 인도, 수, 좌천에 관한 고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우석, 현도관, 현도관도시사, 현도관도네요, 그죠? 현도관도 시사 됐습니다. 유석의 현도관이거든요. 현도관에서 이 복숭아 나무를 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현도에서 복숭아 나무를 보다라는 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끌고 왔습니다. 유몽득이라는 사람은 유우석이라고 보통 합니다. 자. 유우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가 몽득이에요. 이 몽득은 사람 이름이거죠. 이 자입니다. 유우석의 자입니다. 이 사람이 원하 14년 낭주에서 부름을 받아서 경사에 이르렀을 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희증 간화 제군자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장난스럽게 주다. 꽃을 보는 여러 군자들에게 시를 주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갖고 계신 분은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맥 홍진 불면내 무인불간 무인부도 간화회 현도관리 도천수 진시유랑 거후제. 아까 제가 이 현도관이죠. 현도관에서 복사나무를 보다 또는 현도에서 복사나무를 보다 이렇게 두 개를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현도관이에요. 현도관. 이거는 이게 여기 나오지 않는데요. 현도관에서 복사나무를 보다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길에 그 붉은 먼지 얼굴을 스쳐오는데 누구 하나 꽃을 보고 돌아온다 말하지 않으니 없네. 현도관 속에서 복사나무 천 그루러니 모두 유랑이 떠난 뒤에 심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복사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이건 유랑, 그러니까 유석이 이제 떠난 뒤에 이제 다들 꽃 구경하러 나다닌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외직으로 나와서 이분이 유석이 파주, 연주, 기주, 화주 계속 외직으로만 돌다가 이제 내직으로 돌아와서 주객낭중이라는 벼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현도관을 다시 놀러 와서 시를 짓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우리 교재로 보시게 되면 왼쪽에서 셋째 줄에 유현도 시 해가지고 밑에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무정중 반시태, 백묘의 뜰하게 반은 있기러니 도화 정진 채화계 복사꽃은 온데간데없고 아홉 꽃만 피었구나. 정도 소사 귀하처 복사나무 심은 도사는 어디로 돌아갔뇨? 전도 유랑 우제래 예전에 유랑이 다시 찾아왔다네. 같은 곳을 예전에 왔을 때 그로부터 한 10여 년 지나서 다시 찾아왔을 때 그전에는 복사나무가 천그루나 완전히 그냥 복사나무 지천이었던 거죠. 복사꽃이 지천으로 봄이 되면 활짝 피었던 곳이 지금은 복사꽃은 온데간데 없고 9꽃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 14년 정도인가 봐요. 그러니까 유배 갔다가 10년 만에 경사로 돌아왔는데 이 어떤 도사가 심은 도화가 노을처럼 무성했던 거죠. 그로부터 다 14년이 지나서 다시 이것을 찾아오니까는 도화는 하나도 남은 것이 없고 오직 이제 뭐 아욱 같은 이런 이런 잡초들만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당시에 이제 권세가들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은 처음 유배가 지 10년 만에 경사로 돌아왔을 때는 복사나무가 아주 무성했는데 그러고서 다시 14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찾아왔을 때는 복사나무가 하나도 남은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당시 당로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부분들을 비판한 시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예요. 몽득 인도 수좌천이라는 말은 몽득은 인도 인자는 말미암을 인자예요. 말미암다. 복사나무로 인해서 수차례 여러 차례 좌천되었다. 왼쪽으로 옮겨가다.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승진이고요. 왼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승진이 아닌 좌천이라고 혹은 이제 강직이죠. 그래서 이 좌천이란 말, 좌자는 바로 옛분들이 볼 때는 오른쪽이 조금 더 왼쪽보다는 더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벼슬이 강직되는 것을 좌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또 비정한 술수를 좌도라고 부르고 그러죠. 이게 우리 뭔가 이렇게 이 정도에 어긋나는 어떤 술수를 부리는 것을 좌도라고 부릅니다. 원래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어떤 어느 것이 좋고 나쁘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이지 실상의 어떤 팩트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그 어렸을 때 왼손을 자주 쓰면 부모님이 이제 오른손으로 모든 걸 하라고 하는
제 경우에도 이제 왼손잡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서 오른손으로 글씨 쓰고 왼손으로 지웁니다. 아마도 이제 공을 찰 때는 이제 힘이 들어가니까 왼발로 차는데 유전인 것도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왼발로 차시거든요. 저희 딸도 저를 닮아가지고 왼발로 공을 차는 걸 보고 이제 엄마가 얼른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인 것도 있고 자주 보니까 그 따라하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아마도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우리의 그 문화적인 관념이 이제 그게 살짝 개입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좌천이라는 말은 왼쪽으로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좀 낮게 여기는 비천하게 여겼던 어떤 문화적 관념이 여기에 이제 배어 있는 겁니다. 자, 몽득은 유석은 이 복사나무로 인해서 복사꽃으로 인해서 복사나무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또 수차례 좌천되었고 장원 위유 오 당권이라 그랬습니다. 이 장원이라는 분은 이입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이게 필로도 읽고 비두도 읽거든요. 이필, 이비라고도 하는데 이게 의문을 보면 어쨌든 이게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서 근데 비루인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름자에 비입니다. 비에서 이비의 이제 이 자가 장원입니다. 이 사람은 그 현종 천보영간에 이제 대궐에 나아갔다가 어떤 소를 바치 어떤 그 글을 바치고서 한림이 되었다가 이내 동궁으로 이제 동궁이죠. 이렇게 이 태자를 이제 받들어 모셨었습니다. 황태자가 아주 대우가 두터웠다 그래요. 일찍이 시를 지어서 양국충이나 알록산 등을 좀 비판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양국충이 이제 그를 질투해서 결국에는 그 기춘군에다가 외부 외직으로 두었고 나중에는 어편의 후로 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양국충의 뜻을 거슬러 가지고 이제 좌천이 된 경우인 거죠. 여기 나오는 이제 이분의 시가 있어요. 시가 있는데 영류라는 시가 있습니다. 영류. 버드나무를 노래하다. 그러니까 앞서 유몽득은 이 현도관에서 그 복사나무를 이제 복사꽃을 노래했던 거죠. 그게 이제 이 당노자들, 당권자, 또 권세자들의 어떤 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좌천된 것이고 어프 이비의 경우에는 버드나무를 노래했다가 이제 이 낭패를 보는데요. 이 버드나무 노래는 우리 그 교재 23페이지에 오른쪽 첫째 줄 맨 끝에 있습니다. 업후 영유운에 놓고 나서 청청동문유 세만필 초책이 되었습니다. 푸른푸른 이 동문의 버드나무 세만필 초체라 한 해가 저물 때는 반드시 시들어 버리지. 지금 이제 한창 동문의 이 버드나무 기세가 등등하지만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갈 때는 반드시 이제 시들시들 초체할 것이다라고 했던 거죠. 이걸 양국충이 자기를 기롱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이 사람은 당권을 거슬렀다는 얘기예요. 장원은 위류, 버드나무 때문에 이 위라고 하는 뜻은 위는 이게 주도 달렸으면 거성으로 읽습니다. 거성으로 읽는다고 하면은 잘 안 되시더라도 거자로 읽는다고 주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뭐 때문에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에 for거든요. 누구누구를 위하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 하다란 뜻이 아니라 뭐뭐 때문에란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오라고 하는 것은 거스르다. 당권은 이제 권세의 권로에 당해 있다. 권로를 감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로 그러잖아요. 당자 쓰고 길로자를 쓰는데 이게 길이 있으면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당로예요. 그러니까 당권은 권세의 길에 딱 엉버티고 이제 장악하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인 거죠. 권세가죠. 그러니까 장원은 버들 때문에 당권자를 거슬렀지, 당권자의 마음을 거슬렀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모두 유석과 그다음에 이비는 모두 하나는 복사, 하나는 한 사람은 이제 복사고 한 사람은 버드를 노래 불렀다가 이 권력에서 밀려난 거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행연, 불식, 도화류. 행연 할 때 연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연은 이거는 부사와 전미사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행이라는 것이 다양한 건데 연자가 들어가면서 이것은 의태어의 어떤 뜻을 갖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다행스럽게도 이런 연자는 앞에 어떤 형용사에 붙어가지고 부사로 만드는 역할도 하고요. 어떤 뭐 명사에 붙어가지고 형용사로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꼴, 모양, 어떤 태도 이런 걸 보여줄 때 들어가는 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모양만이 아니라 소리를 뜻할 때도 가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불식이라는 말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복사나무와 즉 복사꽃과 버드를 화라고 하는 것은 엔드예요. 이거 재밌어요. 이 화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 어우러질 화자잖아요. 어우러질 화자인데요. 요거는 이게 엔드라고 돼 있는데 뭐뭐 완데 이건 현대 백화하고 비슷하죠. 현대 백화에서도 이 화자는 뭐뭐와 뭐뭐란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백화하고 고문은 지금 우리가 쓰는 한문하고 이제 현대 중국어의 문장들은 사실 이 연관성은 글자가 같다라는 것 외에는 문법이 조금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현대 문법에 쓰는 것들이 예전에 어록체처럼 쓰였던 데도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어떤 그런 게 좀 보여요.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에서는 엔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드입니다. 예. 그리고 이 화자가 이 원래 이 이국장의 문지 후촌집에는 이렇게 돼 있대요. 글자가 좀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아우를 병자입니다. 병자. 엔드가 맞죠. 그러니까는 복사나무하고 복사꽃과 그다음에 이 버드나무를 알지 못하는 게 난 다행이란 얘기예요. 왜? 몽둑이나 장원, 유석이나 이비의 경우는 바로 그걸 노래 불렀다가 좌천되었기 때문에 나는 모르니까 다행이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각피매화 50년이라 각도리어 그랬습니다. 이 도리어, 이 행자하고 각자가 서로 재밌습니다. 행여 할다가 약간 이제 그나마 다행했는데 도리어 했으니까 요 각자가 일단 시한자에 전체적으로 시사가 갖다 확 뒤집어 놨죠. 피라는 것은 입을 피자예요. 당하다. 매화는 매화꽃이죠. 매화에게 50년이라 매화에게 10년을 그르치게 되었네 이런 얘기죠. 매화로 인해서 10년을 그르치는 일을 입었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피동이에요. 이 일을 나로 하여금 10년 동안 이게 그르치게 만든 것은 매화예요. 매화가 나의 10년을 갖다가 그르치는 일을 내가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한다면 매화가 10년을 그르치는 것을 내가 당했다 이렇게 됐어야 돼요. 그래서 매화에게 10년을 그르치고 말았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 좀 길게 주석이 붙어 있는데요. 유국장이 아마 이 매화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시를 지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국장이 원래 남학 5고라고 하는 문집을 지어도 되겠죠? 그래서 지어버리겠습니다. 남학 5고라고 하는 문집을 짓습니다. 시집을 낸 거죠, 죄. 남학 5고에 어떤 시가 있었냐면 낭매라는 시가 있었어요. 매화가 떨어졌다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풍유장, 화권병, 각기고고, 부주장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써드릴게요. 써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여기에 이 유국장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거의 쉽게 이런 게 있습니다. 동풍 교재가 있으신 분은 그 23페이지에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하단에 붙어 있는 두 구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풍유장, 화관병, 그다음에 각기고고 부주장 그랬습니다. 자, 동풍은 봄바람이죠. 봄바람은 유장 잘못 장악했다. 화권병입니다. 꽃을 피울 권리를 이제 화권이라고 하죠. 꽃을 피울 권리가 화권이에요. 병은 자루병자야. 자루를 쥐은 거죠. 동바람, 이 동풍이 쥐고 있는 거예요. 동풍이. 그래서 이 도리어 기고고 고고함을 도리어 꺼려서 부주장 그랬습니다. 이게 주장하지 않네 이런 얘기죠. 이걸 쥐고 있지 않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낙매잖아요. 매화가 떨어지는 거니까 매화가 떨어지니까 이 봄바람은 이 그릇되이 이 화관에 이 자루를 쥐고서는 도리어 고고함을 꺼려서 주장하지 않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고는 바로 매화가 가지고 있는 거죠. 매화의 매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품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매화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화가 어쨌든 이런 얘기를 썼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경 초년에 이제 삼위원이라는 삼위원이 이제 폐립이 될 때 전당서사의 진기라는 사람이 시를 잘했는데 문집을 팔면서 여기에 슬쩍 이 진기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거기 그 우리 이게 전당서사는 전당강에 있는 이 서점 주인이었던 이 진기가 그 진기라는 사람이 강호집을 만들면서 강호집을 만들면서 남학집을 슬쩍 그 안에 껴서 팔았던 모양입니다.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여기다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실제로는 진기가 문제인데 진기가 여기에 이제 시를 같이 집어 놓았는데 진기의 시 가운데 이제 이 당시 시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유국장의 매시가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걸 비판하면서 판목을 깨버리는 동안에 오히려 이 남학고에 실려 있던 낙매도 함께 이제 도매금으로 이제 이 죄를 입은 거죠. 두 사람 모두 죄에 연루되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금이 사대부들한테 시를 짓지 말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삼위원이 죽고 여러 가지 금서죠. 시를 짓지 말라는 시금이 이제 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지은 것이 바로 요 유국장의 이 시예요. 그러니까 병후 방매 구절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병이 든 뒤에 매화를 이제 보면서 9개의 절구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시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매화를 찾다라는 방매라는 이 시예요. 이게 이제 이 잠부 유국장액이 이제 이
패치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좌천되고 패치된 지 10년이 지나서야 이게 회복이 된 겁니다. 시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금이라고 그러네요. 시금. 우리식으로 하면은 뭘까요? 그러니까 언론사의 기자들한테 일정한 정도로 글을 쓰지 말라. 사실 기자들한테 글을 쓰지 말라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제가 그런 걸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이 체제가 다른 어떤 국가에 갔을 경우에 언론사 기자들이 오게 되면은 그 날카로운 어떤 이 비판 정신으로 자신의 체제를 약간 비판하거나 부정직한 부분들을 들춰내는 기사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이 기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체제에 가서 경험해 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제가 들은 바로는 1년간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그래서 있는 동안에 기사를 쓰지 않고 뭐 돌아가서는 메모한 걸 쓸 수는 있겠지만 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그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1년간 이렇게 지내도록 한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약속을 또 했겠죠. 어느 정도는 이제 쓰지 말라. 대단히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기자분이. 이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이 국제 질서의 한 큰 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취재든 아니면 경험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들어갔지만 글을 쓰지 못하는 기자는 사실은 살아있는 기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또 이 기자상도 받았던 굉장히 훌륭한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시금이 내렸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한 10여 년 지나서야 이제 이것이 풀린 다음에 바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각피 매화 50년 도리어 매화에게 자기가 매화를 썼는데 복사꽃도 아니고 버드나무를 노래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나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매화 여기에 썼던 매화가 누군가의 이제 이 도매금으로 넘겨가면서 비판받으면서 오해를 받고 그것이 이제 오히려 자기로 하여금 이제 유폐되는 그런 어떤 이 곤욕을 치르게 만들었던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상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 불구하고 그걸 어떤 맥락에 노는에 따라 가지고 그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면서 오히려 어떤 경우는 도드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서는 작자의 의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의도를 읽혀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각피 매화 50년이라 도리어 매화에게 10년을 그르치는 일을 당했구나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 시는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은 일단 복사, 그다음에 버들, 그다음에 매화 해가지고 모두 물명을 중심으로 해서 시상이 진행이 되는 게 재밌고요. 그다음에 인, 위, 그다음에 피 해가지고 어떤 원인 또 어떤 뭐 이 피동 뭔가 행위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 때문이고 얘는 버들 때문이고 사실 얘도 매화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좌천, 그다음에 여기는 당권을 거스르는 것, 여기는 내가 살아왔던 10년의 세월을 갖다가 온전히 이 기상을 펼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복되어 가면서 지금 이 잠부의 자신의 처지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몽득, 유우석, 그다음에 이장원, 이비, 그다음에 유잠부, 유국장의 이야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이 시를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유국장의 이야기는 조금 큰 줄기만 얘기를 했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방이라고 하는 부분을 할게요. 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문하다, 찾아가다 이런 뜻을 얘기하죠. 제가 찾아가다라고 할 땐 또 과자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나갈 과자인데 이거는 지나간다고 그랬지만 이건 찾아가는 거지만 이건 이 방자하고 과자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과도 찾아가는 거고 방도 찾아가는 거지만 이것은 의도 또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길을 가다가 들른 거죠. 그렇다고 지나가다 번역하면 안 되게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다라고 번역을 주로 하는 편인데 안 되면 들르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가는 동안에 C라는 어떤 이 집이 있으면
과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를 지나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나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찾아가는 거죠. 방문하다, 찾다 이런 얘기죠. 들르는 거죠. 들르는 게 제일 좋긴 하네요. 보니까 지금 말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분은 애써 10년 전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10년 뒤에 이제 시금이 풀린 다음에 이제 요 매화를 찾아가서 지금 나쁘게 바로 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 때문에 이랬다는 얘기죠. 원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병후라고 그랬잖아요. 병후랬습니다. 병든 뒤. 저는 이 병든 뒤란 말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병이 들어서인 것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내가 이제 폐고를 당한 다음에 유폐된 뒤에 그다음에 유폐가 이제 풀린 다음에 되는 건데 이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 살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 또 경험하는 것들이 내가 정상 비정상 얘기하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살면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막 일상생활하면서 아프지 않다고 치면 이럴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병들 때 보여요.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제가 예뻐하던 그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 되게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약간 풍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버렸어요. 여학생이었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어디 학교 교내 신문에 글을 썼는데요. 그 얘기를 썼습니다. 아프지 않았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거, 아프고 난 다음에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손뼉을 쳤습니다. 이 친구는 한 단계 더 성장을 했다. 아프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친구는 아프지 않았을 때 누렸던 수많은 일상의 어떤 행동들이 정말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유국장은 그냥 습관적으로 썼을 시들일 가능성이 크고요. 매화에 대한 것도 습관적으로 보고 매화가 떨어지면 매화를 노래하고 매화가 피면 매화를 노래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 병이 든 다음에 바라본 이 매화는 또 애써 찾아간 매화는 이전에 봤던 매화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세상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건 아프지 않건 혹은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혹은 그냥 그렇건 아니면 뭔가 특정한 어떤 자극이 주어지건 비가 오건 비가 오지 않건 각각 사실은 또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가 올 때 이 비멍하는 거, 비멍이라고 그러죠. 비가 오는 것을 멍 때리는 거, 요즘에 그렇게 비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비멍하는 어떤 맛도 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멀리 바다를 멍 때리게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내 집 앞에서 멀쪽 보이는 나무 하나를 멍하니 바라보는 것도 또 다른 어떤 어떤 세상을 나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병든 뒤에 이 사람이 매화를 찾아갔다라는 것은 그 전에는 몰랐던 세상을 이제 깨닫게 됐다라는 것, 그 깨달음의 이 조건이 바로 병이었다라는 것. 좀 내가 약간의 이 버거운 상황, 이른바 이렇게 일상을 갖다가 예전처럼은 지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조건 자체가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나에게 일러주었다고 하는 10년 만에 이 사람 세상은 또 한 단계 인격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전엔 몰랐던 걸 알았던 뿐만 아니라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한 단계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처든 아니면 어떤 일상하는데 힘겨운 어떤 또 이게 뭔가를 보고 되게 불편한 이런 것들이 또 한편에서 그것을 넘어서든 아니면은 그 자체가 그 불편하게 여기는 나를 바라보면서 조금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더 키워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시적인 전구만 본다면 이 시는 뭐 무미한 것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몽득 인도 수좌천. 유몽득은 복사꽃으로 인해서 여러 번 좌천을 당했고 장원 위류 오당권이라. 이장원은 버들 때문에 당권자를 거슬렀지. 그죠? 사실 당권자에게 거스름을 당한 거죠. 그죠?
저놈 나한테 저거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라는 어떤 상황을 당한 거죠. 행연불식 도화류 다행스럽게도 나는 몰라 복사꽃도 거둘 것도 각피매화 50년 그런데 되레 매화에게 10년을 그르치는 일을 당했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죠? 생각지도 매화에게 이럴 줄이야.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내가 믿었던 누군가에게 어떤 이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을 사실 이 시에서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